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1장 총론, 첫 번째 핵심 시공의 개요, 사업의 집행 관리에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핵심 1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시공의 개요, 사업의 집행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축 시공의 의의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 두시길 바랍니다. 시공이 뭐다라는 것이 쓰여져 있고요. 또 한 가지 건축 생산에 있어서의 3대 관리 또 3S 시스템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꼭 기억을 좀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을 목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기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쓰셔야 돼요. 건축 생산에 있어서 목표가 되는 관리가 뭐냐 혹은 3대 관리 목표명을 써라 이렇게 문항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원가 관리, 이거를 사업비 관리라고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관리해주는 공정관리, 또 건축주의 요구 품질을 우리가 달성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원가 관리를 사업비 관리, 회계 관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관리, 건축 생산의 관리는 생산성 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관리자로서 가장 중요한 그런 관리는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거고, 또 계약된 공사 기간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역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정 관리가 중요한 것이고, 공사의 질 혹은 신용을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품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목표가 되는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단이 되는 관리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두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좀 해 두실 거는 이런 것들을 3대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안전 관리를 플러스해서 4대 관리라고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 4대 관리에 다시 환경 관리를 플러스하여서 5대 관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 두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목표가 되는 관리 이외의 이런 관리는 수단이 되는 관리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건설 우리 생산 혹은 건설 산업에 있어서도 4차 혁명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생산 기술을 합리화하는 방법, 또 과학적인 관리 기법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의 아이템이 바로 3S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S 시스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기억을 좀 해두시죠. 기본적으로 요거는 S자로 전부 다 시작이 되기 때문에 3S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탠다디제이션 표준화한다,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시킨다, 또 스페셜라이제이션 전문화시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3S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두 번 출제를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쓰실 때는 3S 시스템이 뭐냐를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작업의 표준화 이렇게 답을 하셔도 좋고, 그냥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답을 하셔도 좋고요. 공법의 표준화, 공법의 단순화, 공법의 전문화 이렇게 하셔도 좋고, 시공의 표준화, 시공의 단순화, 시공의 전문화라고 답을 적으셔도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3대 관리가 뭐고, 목표가 되는 관리가 뭐다, 또 수단이 되는 관리가 뭐다, 이런 것들을 꼭 암기를 좀 해두시고요.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대표적인 내용이고, 3S 시스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를 파악을 좀 하고 넘어가 주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밑에 책 내용에 보시면 생력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생력화라는 것도 개념적으로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두시죠. 한마디로 생력화라는 것은, 여기서는 요거를 성자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 한자는 두 가지 의미 나는 이런 한자입니다. 관청성자도 있고요, 가령 재무성 이렇게 했을 때는
똑같은 한자를 쓰게 되는데 성자로 읽어야 되고 여기서는 절약한다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생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절약한다는 얘기인데 뭐를 절약하냐? 인력을 절감하는 이런 시공을 생력화 시공 이렇게 부른다. 생력화가 맞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투입자원 전체를 검토해서 작업 생산 공정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단순화 자동화 기계화를 통한 노무 절감, 원가 절감, 공기 단축, 품질 향상을 위해서 주력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인력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복합적인 의미로 생력화 시공. 즉 설계 단계에서부터 CAD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전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도 생력화 시공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자재 구매를 할 경우에도 공동 구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산 정보화 시스템을 구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든지 RFID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자재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력화와 관계된 것이다. 개념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관계자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 공사 관계자는 시험 문제에서는 그다지 많이 이렇게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간략하게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두시죠. 건축주를 오너 혹은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 시행하는 주체, 발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직영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 즉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것 이거를 직영공사, 전문업자에게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시행을 하는 것을 도급공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공공단체 정부가 건축주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죠. 그 다음에 설계자라는 말이 있는데 자신의 책임하에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도서에 의도된 바를 해설, 지도, 자문하는 것. 그 다음에 감리자에 대한 것들은 개념을 좀 파악을 좀 해두시죠. 역시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건축물과 설비 공작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감독하는 자, 건축사, 건축사복 혹은 감리업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된 감리자라든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감리자 이런 사람들을 감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보시면 감리자의 정의는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서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의해서 기술 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에 보시면 이 학습 포인트에 용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참고로 기억을 좀 해 두시길 바랍니다. 건축법에 있어서는 일단 일반 감리가 있고 상주 감리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건축법에 있어서 다중이용 건축물 이런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감리 용역을 하겠다라고 등록을 한 그런 용역업자에게 감리 업무나 건설관리 업무를 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리자의 업무에 대한 것들은 보충사항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 번도 우리 시험에서 다뤄진 적은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감리 업무가 있죠. 또 건축법규에 있어서도 감리자의 업무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려야 될 용어가 도급자라는 건데 원도급자,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 기억을 좀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칙적으로 우리 국제계약 관리에 있어서는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한 원도급자가 전권을 책임을 지고 일부 하청을 주든지 아니면 원도급자가 다 수행을 하든지 상관없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이 도급자에 대한 의무 시공 비율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기억을 해 두시고